네, 확실히 옵션 만길 같습니다. 지금 지수도 흔들흔들 하고 있는 동시호가 구간, 종가까지 이분과 함께 전략도 촘촘히 모아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확실히 CS2025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썰들, 재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인지요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챙겨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제 확인하시죠. CS2025 반도체 시장 부활 예고편이라고 반도체 시장이 CS2025를 기점으로 더 한층 날개를 달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CS2024를 보면 그 당시에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그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에 접근이 가능하다 개발 단계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빌리티나 이런 휴머노이드가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면서 이제는 실생활, 상용화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CS 2025를 보면 주로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이 세 개가 가장 큰 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전처럼 그냥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현장의 실생활에 접목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뭐 몇 개 종목에는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이제 다가오는 게 거의 다 접근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반도체주를 둘러싼 이야기들 좀 풀어볼게요. CS2025단에서는 로봇도 좀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속에서 들어가는 부품도 있을 텐데 사실상 반도체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무엇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반도체가 없으면은요. 모빌리티도 안 되고 이번에 젠승왕이 얘기했던 피지컬 AI도 안 됩니다. 피지컬 AI. 예, 이 피지컬 AI가 우리가 보는 이동하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라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식해왔던 거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급격하게 커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LLM이라고 해서 언어 기반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시작을 해서 챗 GPT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젠슨왕이 얘기했듯이 피지컬 AI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로봇 모빌리티 확산이 되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도체 시장은 지금 좀 어렵습니다. 특별한 걸 빼놓고 일단은 낸드하고 메모리 가격의 가격 동향을 보면은 벌써 한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낸드 DDR4 가격을 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있고 역시 D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 반도체 시장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월별 수출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네. 사상 최고입니다. 맞아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게 수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수출 금액이 사상 최고다. 이건 어느 한 부분에 수량이 늘어났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 부분의 특정한 그 섹터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거는 뭐 HBM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AI용 HBM이 그 시장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사상 최고 수출을 기록했다는 거는 우리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를 보는 눈 이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정말로 활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시장은 폭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반도체 수요 증가가 지금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젠슨왕이 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DDR5 안 쓴다 그랬다가 쓴다 그랬는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때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내일이 수요일이라는 것이 확실히 되듯이 삼성전자가 HBM을 만드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런 의미로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젠슨왕 얘기는 뭐냐면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디자인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있었지만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벌써 1년이 넘게 양치기 소년이 돼 있으면서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어느 정도 근접한 것 같다라는 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그 매수를 하고 있는 것들도 보면 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2025년도에는 반도체가 시장을 달굴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반도체는 그렇다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대형주도 좋을 거고 HBM 라인도 좋을 거고 여러 가지 소부장단도 다 좋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반도체는 다 오케이인 건가요? 그럼요.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그 시장을 만들어줄 그 유리기판 네네. SKC 얘기 나오잖아요. 유리기판은 이전에 그 FCBGA가 문제점이 있었던 걸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AI 쪽으로 가면서 첨단, 그다음에 고밀도, 고집적이 되면은 유리기판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선 반도체 시장에서는 뭐 로봇도 저는 굉장히 지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로봇 AI가 다 되는 건 반도체와 유리기판 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던져진 시장의 키워드, 유리기판까지 추가적으로 이제부터 만들어갈 반도체 업의 미래일 수 있겠습니다. 같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장 마감 20초 전입니다. 코스피 예상 지수 2526선, 코스닥은 723선 나타나고 있는데요. 확실히 옵션 만기일 때문인지 완전한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변동성도 좀 느껴졌네요. 자,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확실히 CS2025가 활발하게 지금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인지 여러 가지 들려오는 뉴스들에 따라서 시장도 관련 종목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속에서도 지금 신고가가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뭐 52주 신고가 리스트 확인해 보셨겠지만 여전히 조선주도 신고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 오늘도 만들었었고요. 여기에 뭐 줄기세포 키워드 갖고 있는 쪽 뭐 파미셀이라든지 흐름 나옵니다. 일부 화장품주라든지 전력기기와 같이 수출주단에 있어서도 흐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솔직히 이슈가 더 컸었던 쪽은 유리기판인데 지금 내 갈 길 잘 가고 있는 테마단도 은근히 많다라는 점에서 수익의 기회 많이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상가가 집계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불과 10초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0.14% 내린 마감 2517.53포인트에서 거래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장 막판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0.33% 오른 721.97포인트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오늘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장초 외국인이 매도 우위였다가 장 막판쯤에 들어서 확실히 매수세로 완전히 가닥을 세웠습니다. 6,278억 원 넘게 사자세가 현재 체킹이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대형주 중심으로 전기 전자단, 특히 SK 하이닉스에 집중된 매수세도 많이 보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포지션 확인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대로 기관, 외국인은 매도 우위로 일관이 됩니다. 장 막판에 코스닥 종합지수가 더 지수가 업그레이드가 됐었는데 이때 외국인이 팔던 매도 물량보다 더 많이 줄여서 지금 이 정도의 매도 우위가 찍혀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시총 상단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좀 많이 달려서일까요? 오늘 2.09% 가량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어제 좀 쉬어갔고 오늘 확실한 퍼포먼스를 또 한 번 보여줍니다. 4.01% 상승, 20만 원 위에서 확실하게 오늘 안착의 성공, 앞으로 21, 22까지 가는지 여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SK 최태원 회장의 엄청난 열일이 주식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LG 엔솔, 쌈바이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갔었던 속에 대규모 투자 이야기가 들렸었던 현대차, 기아는 혼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기아가 2.28% 상승 마감했고요. KB금융 플러스권 지켜냈었던 속에 오늘 HD 현대중공업은 소폭이지만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지수 기여도 상단으로 본다면 어쨌든 SKC도 빼놓을 수가 없었고요. SKC는 19.35%에서 상승 마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알테오젠이 쉬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또 다른 양상인데요. 에코프로 BM 쪽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2.82%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LG 엔솔과는 또 다른 움직임이기 때문에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조금 챙겨보셔야 할 것인 게 에코프로 BM이 사실상 종가상 13만 1,600원 선까지 터치가 나온 것으로 잠시 후에 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 완전히 올려 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잠시 후에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3만 1,600원이면 9.21%입니다. 이어서 HLB 에코프로가 쉬어가는 속에서 일부 다른 종목들은 플러스권으로 유지했는데요. 확실하게 오늘 변동이 조금 시총 상단 종목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하네요. 이 부분 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박영호 어드바이저님. 정말 시장에서 난해한 질문을 주고 있어서 네. 그냥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반도체 보는 게 지금은 더 안정적이게 맞을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서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HLB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의 그 포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2차 전지와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이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렵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는 반도체 쪽은 이제부터 희망을 가지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도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2차 전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왜? 네. 그동안 많이 반영이 되긴 했지만 아직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니까 조금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는 반도체 쪽에 일단은 그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에 CES 2025가 반도체의 그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트리거가 나타났고 때가 그럼요. 나타나고 반응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은 확실히 여러분도 동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우리 앞으로 반도체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큰 종목, 작은 종목 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너무 좀 어려운데요. 네. 관심 종목 딱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에서 대형주는 역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지금 SKC 유리기판 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스몰캡들 중에서 중소형 정도 단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일단 섹터를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장비 쪽으로 섹터를 볼 거냐, 아니면 소재 쪽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패키징 쪽으로 네네, 볼 거냐 패키징. 이쪽으로 봐줘야 되는데. 일단 HBM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HBM 쪽으로 한번 가보고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HBM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일단 CMP 공정, 연마 공정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접합 공정.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께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연마 공정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공정을 CMP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별로 섹터를 나눈다고 하면 이 공정 중에서는 CMP 장비와 CMP 슬러리를 공급하고 있는 KC텍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KC텍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웨이퍼 연마용 CMP 장비 슬러리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동안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일부 장비 회사들은 좀 한번 실적이 늘어났는데 다른 회사들은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이 좀 좋습니다. 일단 KC텍의 2023년하고 2024년의 매출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전년 대비 매출이 한 15% 정도 증가를 했었고요. 영업이익도 역시 그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KC텍의 그 매출액 중에서 KC텍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그 소재를 만드는데 네. 반도체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용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반도체 부분 우리가 그 CMP 장비라든지 슬러리 부분이 72% 정도 됐는데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별로 안 좋은데도 약 이 공정 부분이 75%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 회사 CMP 공정, 즉 HBM 쪽에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건데 이 젠슨 왕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HBM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HBM에 관련된 이러한 그 장비단에서도 이 회사의 그 슬러리나 CMP 장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 회사는 그 CMP 공정이 추가되면서 HBM 젠슨 왕이 얘기했습니다. 내일이 수요일이듯이 삼성전자가 HBM을 생산하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HBM에는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부분에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그 CMP 공정단에는 KC텍을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정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까지 탄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작년에 CMP 슬러리 얘기 참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 친숙한 종목이실 수 있습니다. KC텍 지금 자리에서 4만 원 부근까지 1차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로보티즈 궁금해요. 로봇주들이 오늘도 결국에는 강하게 또 자리를 잡더라고요. 특히나 로보티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네는 너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LG전자라는 하나의 든든한 우호군과 함께 할 거야라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오늘 보폭이 또 크게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연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 잡을까요? 이번에 CS25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빌리티하고 잭슨이 얘기한 건 피지컬 AI. 이거는 이동입니다. 이동인데 이 모빌리티는 쉽게 생각해서 바퀴가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회전하고 구동 모터하고 필요한데 이걸 전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로보티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잘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 회사는 거기에 대한 그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일체형 모듈까지 가장 잘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또 LG전자하고도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구동에 관련된 이것들에 대해서 시작이 된다면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 볼리를 11월 달에 올해 그 하반기에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여기도 역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퀴.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 때문에 올랐는데 이 회사는 아직 한 번 더 오를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추가적인 앞으로의 방향을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조회수 상단에 있는데요. 오늘 기관이 좀 특히나 금융투자 중심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막판에 좀 힘을 냈네요. 내일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재단 중심으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